이제는 집주인이 한 분은 돌아가서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분하고. 며칠이 있으니까 이제 막 대기하고.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기 기법이 지금 한정적인 상태에서 자기 소유도 아닌데 절반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소규모 빌라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좀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훨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세 계약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이제 계약 후에 일주일 조금 안 되게 해서 연락이 됐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자도 많이 있었고, 연락하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분하고. 잔금이나 중도금 잔금 이제 치르고 들어간 입주 후부터 그냥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있으니까 이제 막 대부업고 집 우편물로 이제 공과금 미납 용지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구나. 공동명의여서 와이프분도 연락을 했는데 와이프분도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 전에 누가 살았는지 이런 거는 체크해 보시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살고 계셨었어요. 원래 그냥 그 분들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임대인분들이 원래 살고 네네. SNS나 다른 연락처를 좀 구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이런 데 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8개월 정도 사니까 저희 집 앞으로 경매 신청이 돼 있어서 보정 신청? 법원 가서 내고, 저희가 이제 전세가액이 매매가랑 비슷해가지고 경매는 이제 취소됐어요. 전세가액이 얼마 정도 됐죠? 저희가 7,500 주고 들어갔고요.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까 내용 증명서를 이제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당연히 반송됐고, 혹시 몰라서 이제 1년 후에 한 번 더 보내놨어요. 그거 이제 들고 동사무소 찾아가면 집주인 초본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길래 초본을 받아서 이제 집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초본은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바뀌어가지고 친족은 상관없는데 형제 자매 간에도 이제 요즘은 잘 안 뜨줍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걸로 유용하는 사례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2,500 성금 치르고 5,000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왔었는데,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연락이 와서 방문하고 이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연장하려면 이거 재계약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집주인이 한 분은 돌아가서 자살하셨고 한 명은 연락도 안 된다. 집주인이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저희 연락 안 되고 한 1년 후에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 계속 내던가, 이거 연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5천만 원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빌려서 저희가 갚았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경매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나가실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는데 집주인이랑 연락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속 살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늦게 안 케이스가 아니라 계약하자마자부터 시달렸거든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이제 짬짬이 사례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있다가,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결론은 끝이 나는 거라서 알아보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해외신문고 보고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저희 해외신문고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닌데 알고리즘 뜰 정도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유튜브를 얼마나 찾아보셨을지 참 실감이 듭니다. 해외신문고에서 이 사연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대한민국 이슈로서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저희 사연자 같은 분들이 자극적인 히스토리는 없어도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마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도 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구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또 공적 자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희라도 조금 더 대한민국에 조금 전세 사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연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안내를 드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좀 선제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빌라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좀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훨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저당 계약서상 채무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연자분처럼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이거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을 통해서 그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게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요청해서 그걸 받고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까지 들어있는지 3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좀 잘 확인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들도 사실 이 3가지 처음 확인하셨다면 아예 계약도 안 하셨을 거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하긴 해요.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 또 연락이 됐는데 와이프분은 나는 한정승인 했으니까 또 뱉자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 명의자를 가장 우선으로 두거든요. 부동산 이제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망한 상태고 우리나라 법제상 사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속이 되게 되거든요. 이건 뭐 신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한정 승인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순위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상속이 됐는지 이제 부산 다시 등기부를 쪄보면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한정 승인 시점이나 사망 시점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새로운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주가 됐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어떤 당사자를 특정해 낼 텐데 임대인의 그 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검토해 본 결과 전세금은 당연하고 그 상당에게 엄청 고통스러우셨잖아요. 그 위자료나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계약 기간 내 이제 경매는 취소됐지만 이제 계약 당시까지 고의로 이제 체납해서 사실 넘긴 거잖아요. 그 의도가 처음부터 나 세금 이빠이 그냥 묶어놨다가 이거 전세 한 다음에 그냥 국가로 넘겨버려야겠다 약간 의도를 좀 다분히 좀 추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기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락될 시점도 되게 애매하지도 않잖아요. 계약해서 완납되고 뭐 일주일 내에 연락이 안 됐단 말은 완납금 들어간 날부터 아마 잠수를 탔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이제 좀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또 한 종류이기 때문에 대상자만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대상자 혹은 이제 이 현재 한정 승인 와이프분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와 그에 준하는 위자료 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소송상으로는 한정 승인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구간 있긴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누가 또 상속이 됐을지 그다음 이제 한정 승인에 따라서 그 시점 언제 승인이 됐는지 그다음 우리 계약이 끝난 시점들을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제 그 시점의 시간차 때문에 조금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최대한 여러 당사자를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소송에 승소할 뿐만이 아니라 소송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공유하는 방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와이프분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 통해서 집 주소를 알았어요. 좀 시골 가서 이제 부모님 댁에 얹혀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기다렸어요.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고 싶어서. 결국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그러면 자기가 명의가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반절이 있으니 자기네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고 연락을 준대요. 변호사랑 이야기해보더니 못 주겠으니까 소송에서 가져가든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연락은 안 해요. 사기의 기법일 수 있지만 한정승인 상태에서 뭐 자기의 소유도 아닌데 절반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짜고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를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갚는 거지 뭐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도 그럼 거기서 계속 생활하고 계시긴 한 거예요? 근데 여길 이사가 너무 가고 싶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진짜 잠깐 2년 딱 살고 바로 이사 갈 생각으로 들어갔던 건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받으면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제 시작하면은 진짜 빨라도 6개월이고 보통 모든 통상의 소송은 1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싫겠지만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소송상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그 상담을 몇 번 받았었는데 여기 초창기에 보통 전세 관련해서 소송이 6개월에서 1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말씀드린 한정승인 요소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니까 통상적인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2년, 3년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뤄봤는데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또 결과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 결혼 하시고
결혼하려고 돈을 모아놨었는데 뭐 저희가 잘해야죠 사실. 네.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